지금 조사를 보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85%, 또 트럼프는 15%라고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트럼프가 좀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요새 뭐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선거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는 이런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웨스트 포인트 네.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사관학교. 갔는데 예. 그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물을 마시려고 네. 들다가 멈칫하고 한 손으로 받쳐요. 그렇죠. 이제 물컵 들 힘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두 손으로 물컵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원래 좀 뒤뚱뒤뚱 하는 걸음이긴 한데 70대 노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걸음걸이는 특히 안 좋았다. 이상해 보였어요. 예, 사실은 지난번 대선으로 가보면 힐러리가 한번 쓰러지면서 굉장히 건강 이상설 때문에 지지율이 쑥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이 하나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난제가 있죠. 최근에 뭐 세인트 존스 교회 가서 성경책 들고 이런 것도 군부 내에서 미국에서 반기가 들어지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난처한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 흑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냈던 것이 지지율을 또 깎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미국 내 창궐,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말실수가 있었죠. 네. 소독제를 몸에 맞는다는 둥, 클로로킨을 혼자 이제 먹다가 중단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은 아까 말씀하신 확률은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되던 당일날도 미국의 언론들은 힐러리 후보의 당선 가능성 더 90, 높게 봤어요. 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10이었는데 정오가 지나면서 이게 정반대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85대 15는 큰 의미는 없고 없다. 지지율로 보면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이 이제 10%포인트 이상 앞서요. 앞서는 이 미국 언론들의 좀 종합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50대 40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것을 남은 5개월 동안 주로 경제 지표를 가지고 트럼프가 역전시켜 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달려 있습니다. 네. 뿐만 네, 아니라 교수님.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특징 자체가 이제 보다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있어 이기면 됩니다. 선거에서 예. 이제 보는 표로 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기든 지든 딱 끝나는 거니까 아. 현재 보면은 중서부와 남부가 도리어 이러한 이 민권 운동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네. 똘똘 뭉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서부 남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해서 바뀌게 된다면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대통령 선거의 특징상, 그렇죠. 제도의 특징상. 미국 선거. 그러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성-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예. 이거 이제 4년 뒤면 나이가 많으니까 불안불안할 수 있잖아요. 흑인 여성 그렇죠. 부통령을 지명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난번에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여성 부통령을 누구로 강력한 할 거냐가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이제 보통 보면은 미국 언론에서 4명 정도의 후보군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라는 상원의원, 그렇죠. 아주 유력해요. 그리고 아틀란타 시티의 버텀스 시장이라든가 이제 트럼프에서 강경한 발언했죠. 네. 그다음에 발데밍스 의원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기억에 잠깐 좀 잊혀지긴 했지만 수잔 라이스 이 국무장관 예전 그렇죠. 예. 네. 대단한 엘리트죠. 네. 근데 이 네 사람이 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라이스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 아니었다는 점이 좀 그렇죠.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막강한 이 민주당 내의 어떤 엘리트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하나 있고 발데밍스는 자수성가한 대단히 그 경찰 국장까지 플로리다에서 역임을 했어요. 네. 이번에 경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텀 시장은 뭐 아주 힘있게 나오는 그러한 신진이고 그리고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레이스 처음에 참여를 했죠. 처음에 그리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출신이에요.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택을 저는 이 중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힘이 이제 집결하게 되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I Can Breathe, BL, Black Lives Matter 이거 또 보면은 Matters 이것도 백인의 진보적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집결을 했잖아요. 네. BLM 이 운동이 민주당 내에서의 기득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BLM 운동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여성 후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되면 것이다. 이제 미국 대선의 전망이 보다 구체화되겠죠. 자, 그렇다면 사실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행정부가 구성되냐에 따라서 우리하고 관계를 특히 또
남북 그렇죠. 문제, 네. 특히 또 방위비 분담금도 아마 트럼프랑은 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이든이 뭐 이렇게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의 진보적인 그러한 인물은 사실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서 샌더스하고의 협약이 있어요. 바이든이. 그렇죠. 그래서 샌더스의 정책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걸 가동하고 있어요. 진보적인 그렇게 정책들요. 해야만 예. 샌더스 지지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지지자의 표가 바이든에게 옮겨가는 것이니까. 근데 샌더스가 워싱턴에서 워싱턴 정치와 깊이 관련하고 있는 한인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만난 자리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한반도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 이건 반드시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계로 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하고 네. 나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바이든이 저 주요 그 외교 정책 질문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의 핵심 동맹은 강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중국이 평양을 압박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이해가 그렇죠. 유리합니까 우리한테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잘 안 그냥 됩니다. 지금의 그 선거 과정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일종의 공식적인 답. 그냥 공식적인 답이라는 거죠? 답이죠. 요새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외 정책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네. 큰 차이는 없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이제 일종의 세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압박을 받거나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해서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거기에 투입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보면 특히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 미국 민주당 정부, 우리 보수당 정부의 조합이 많았고 네, 국내에서 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은 네. 미국 공화당 공화당이, 정부여서 예. 이 조합이 늘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클린턴 때는 이제 YS, 김영삼 전 대통령 3당 합당으로 이제 네. 정권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오바마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공화당 트럼프란 말이에요. 이 조합이 늘 안 맞아서 안 맞았었네요. 아쉬움이 네. 있었고 그런 대목에서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왜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안 했을까? 이건 트럼프가 비판하는 지점인데 비관여 정책. 엄격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역으로 주도권을 우리 정부에 줬다는 의미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아하, 아쉽게도. 그렇죠. 또는 이제 이 국내에서 좀 남북 관계가 강경 대치가 될 때는 미국이 밀어주기에는 또 애매한 그런 이제 상황이 돼 있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향후에 민주당 정부는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 김정은 위원장과 친한 제스처, 친서 흔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스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예, 한반도 정책이.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이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우선 당선되기 위해서는 미국 유권자들이나 선거인단이 대외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 그렇죠. 미국 국내 국내 정책이 얘기가 우선순위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화당 후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거의 없는 편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부분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주도성이다. 이렇게 그렇죠.